10년 전에 저는 비트코인을 제가 샀을 때는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됐고요. 50만 원? 비트코인 1억까지 갈 거니까 지금 사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뭐 비웃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못 없애거든.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도 못 없애. 이미 수많은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단단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방이 막혀있다. 상방은 열려있다. 그럼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비트코인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사라진 110만 개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공포가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미만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또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계시는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한 10년 전부터 비트코인 투자하신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네.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뭐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사실 그때는 뭐 대부분 다 사기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을 텐데, 맞습니다. 작가님은 도대체 그때 비트코인에 어떤 점을 주목을 하시고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글쎄요. 저도 요새 그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0년 전에 비트코인은 뭐 아주 소수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저렇게 회사도 없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가격을 갖지? 뭐 겁니다. 10년 전에 저는 비트코인을 외신에서 그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봤고요. 마운트곡스라는 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이제 많은 전 세계 피해자들이 도쿄로 와서 시위하고 뭐 이런 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익명의 필자가 썼던 그 페이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장이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었고요. 분명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뭐에 대해서 쓰는지를 알고 쓰는 게 분명한 그런 힘이 있으면서도 아주 드라이하면서 간결한 문장이어서 일단 거기에 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스운 현상은 아니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현상이라서 이게 사람들이 참 쉽게 접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게 조만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정도 였었어요? 제가 샀을 때는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됐고요. 50만 원? 와. 50만 원에서 네. 70만 원, 30만 원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까지 갈 거라고 얘기도 하셨다면서요? 그때 5월 달에 최고 한양대인가 6월 달에 한양대에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주로 학생들이 비트코인 소개를 한다는데 비트코인 1억까지 갈 거니까 지금 사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뭐 비웃더라고요. 그때 50만 원이었으면 거의 한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200배가 오른 네, 거니까 그렇죠. 뭐 약간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사실 더 부르고 싶었는데 그때 살살 부른 게 1억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해 보이니까. 그래서 살살 불렀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때 당시에 코인을 어느 정도 사셨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모르게 제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한 3주 동안 흥분해가지고 3주 동안 분할 매수를 했어요. 제가 3개월에 걸쳐서만 했어도 훨씬 늘렸을 텐데 3주 동안 분할 매수를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투입을 해서 제가 당시에 영어학원 1:1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건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 갈 때마다 1시간씩 뭐 6만 원, 7만 원 하니까 그 당시 0.1 비트코인을 털어야 되잖아요. 덜 사거나.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기가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1억 이상 갈 걸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1,000만 원을 들여서 영어를 안 하고 말지. 요즘은 뭐 예전보다는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계속 오르기도 했고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그거 뭐 사기 아니야? 그거 뭐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회의론자들이 얘기하시는 몇 가지 논리가 있던데 일단은 첫 번째, 이거는 실체 없는 자산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그 실체라는 말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주제 실체라는 거는 철학적이거나 물리학자들이 고민하는 실체는 아닐 거예요. 그분들은 단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는 것도 없는데 왜 그게 가치를 갖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금은 도대체 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금을 3,000년 전부터 썼다고 알려지거든요. 3,000년 전 조상들이 무슨 반도체로 쓸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금이 반짝인다. 금이 과연 그렇게 이쁘냐? 사실 아니다. 반짝이는 걸로 따지면 우리 아이들이 꼬마 때 사는 모조품들이 훨씬 더 반짝인다.
반도체 용도도 아니고 반짝여서도 아니라면 황금알 라는 거위도 아니고 그분 왜 가치를 갖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속성이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실체라는 얘기를 할 때처럼 다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디지털로 이루어진 것들인 거잖아요. 0과 1의 코드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좀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그냥 내가 삭제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뭐 리니지에서 유명한 뭐 집행검 이런 거 뭐 수천만 원짜리 하는데 리니지 회사 망해서 그 서버 닫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NC소프트가 망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게 바로 그거예요.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혹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국가겠죠. 알력이나 아니면 강제적인 법이나 이런 집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없앨 수 있냐?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리니지의 집행검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국가가 못 없애. 저보고 만약에 비슷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전수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도 못 없애.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도 없애지 못하는 혹은 그 제3의 누군가가 삭제를 한다고 해서 삭제되지도 않는 그 이유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그게 충분히 전 세계로 퍼져서 탈중앙화라고 퍼져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장부가 10,000개 이상이 있고 그게 정확하게 누가 그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정부가. 그래서 다 없애도 하나만 남아있어 다시 바로 부활하거든요. 또 하나 좀 약간 회의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들이 또 많잖아요. 그럼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기술들의 코인이 계속 나올 건데 대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뭐 우리가 최초의 팩시밀리는 박물관에서나 보고 최초의 스마트폰도 누군가가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안 쓰잖아요. 자, 이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덕트인데 이게 과연 살아남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죠. 야, 비트코인은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덕트일 뿐이고 더 좋은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게 나올 거고 더 좋은 게 나올 거고 더 좋은 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스쳐간 분들 특히 이제 공학이나 기술 쪽에 이렇게 자기의 특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트코인을 못 깨달아요. 비트코인을 기술로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기술이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일종의 제가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은행보다는 개가 가까웠어요. 그 개, 네. 개 모임 할 때. 그렇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도와갖고 한 명한테 몰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개 탄 분이 그래서 이제 친목도 도모하는데 꼭 깨져요. 자기 차례 때 먹고 이제 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친한 친척들끼리 하고 동창들끼리 해도 깨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글로벌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혹은 뭐 일본 사람하고 내가 개원인데 이게 안 깨진다는 개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안 깨져. 어떤 기술적인 장치 때문에 깨지지가 않아.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는데 다른 개에서는 그걸 엑셀로 나눠준대. 물론 뭐 혁신적인 애라고 하지만 이 개가 지금 30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그 개로 가겠어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하는 그 개원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기술력의 뭐 수준은 문제는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발견했을 때만 해도 5년 차였는데 이미 수많은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단단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방이 막혀 있다, 상방은 열려 있다. 이런 자산이 어디 있어? 하방은 막혀 있는데 상방은 열려 있어. 그럼 해볼만 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작업 증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제 코인이 지급이 되니까 이제 그걸 계속하는 유인이 생기는 건데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채굴이 다 완료돼 버리면 그 누가 블록체인의 자격 증명을 하려고 할까 하면은 그 시스템을 이루는 기반의 강건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10년 동안 이 질문을 들었고 뭐 해서 채굴이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채굴은 이제 반감이 쭉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반감이 됐고 3.16개가 나오잖아요. 4년 후에 1. 얼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4년 후에 0.8이 나와요. 또 거기서 또 8년 지나면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로 가서 100년의 시간을 쭉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어요. 채굴이 그러면 거의 의미 없는 0.1 미만으로 나오는 20, 30년 후에는 비트코인 채굴할 사람 없네 질문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채굴할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왜 하냐면은 수수료 때문에 합니다.
거래 수수료. 그래서 지금은 거래 수수료가 존재가 미미하지만 그때는 이제 거래 수수료만을 위해서도 채굴해도 충분할 만큼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제가 돼. 그럼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떨어진다. 되게 좋은 이게 나심 탈레브 블랙스완 혹은 그 안티프레질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세계 석학으로 꼽히시는 분인데 그분이 비트코인 영원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논문을 보면 논리가 너무 좋아요. 그 논리가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질문하신 비트코인은 채굴을 계속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채굴이 없어지면 이제 망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른다. 비트코인은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투기적 목적 때문에 보유하니까 오를 걸 전제로 사는데 오르지 않는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떠나요. 채굴자들이 떠나면 시스템이 약화돼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있는 채굴자들 더 나가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죠. 데스 스피럴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논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이렇게 자율 조정되는 비행기처럼 조정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채산성이 안 맞는 채굴자들이 떠납니다. 남아있는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균형이 맞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균형이 또 만들어져요. 데스 스피럴이 쉽지가 않아요.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 2,100만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4년마다 이제 반감기가 오게 되면 뭐 지금은 3점 얼마, 그 다음에는 뭐 1점 얼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0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2,100만 개가 다 채굴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몇 소시라 그러는데 이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나중에는 의미가 없죠. 진짜 뭐 극한값으로 이제 극한값으로 쭉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뜯어보면 함수로 되어 있어요. 2,100만이라는 게 딱 정해진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함수로 쭉 되어 계산해 보니까 2,100만 개쯤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럼 혹시 그 여러 이제 회의론자들의 뭐 다양한 지적들이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회의론자들의 주장들 말고 이거는 좀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있죠. 네.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나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그렇죠. 사토시 네. 나카모토라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혼자 채굴했다고 여겨지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과 함께 사라졌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소각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각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110만 개를 가지고 사라졌냐? 그거 다시 시장에 내놓으려고 사라진 거예요. 비트코인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사라진 110만 개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수급적인 리스크라고 보시는 거네요. 5%거든요. 전체 총 발행량에. 그걸 한 개인이 관리해요. 위험하지 않나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게 뭐 한 10몇 개 14만 개잖아요. 14만 개. 14만 개. 110만 개라고요. 네.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물량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밝혀져.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매겨버려요. 세금.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비트맥시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미 지구에 없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상 사람이 아니기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것도 문제고 살아있다는 게 알면 국가가 그걸 가만 안 두고. 그런데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110만 개도 죽었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 나온다 시장에.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요번 주 월요일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했던 시작했던 2009년도 1월 달 코인이 250개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늘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최악의 가정으로 그 110만 개가 오롯이 다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 뭐 당연히 가격에 충격을 받겠지만 그럼 100만 원 미만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신뢰를 너무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더 오랫동안 헤맬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나 그런 요소가 없는 제2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고 그냥 그것이 안 나오진 않을 건데 나올 건데 그것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달러는 무조건 미국한테 유리하다라는 그 가설이 잘못됐고요. 기술통화라는 거는 영속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지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위안화를 써? 이거를 미국이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을 쓴다. 그거는 용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한 50년 지나면 한 150억 장까지 된대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5천만 원 미만으로는 떨어지기가 어렵다. 만약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전제한다면 한 5억에서 10억 봐야 되겠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계속 오래되어 있습니다.